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해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버는 것보다 씀씀이를 잘 조절해서 무리하게 돈이 많이 나가는 걸 막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받아도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연봉을 2억을 받아도, 실수령액을 1100만원 받아도 씀씀이가 뭐 커서 뭐 다 써버리면요, 그러면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외차 끌고 다니고 매일 한정식 가고 한정식 먹으러 가고 와인 먹어야 되고 양주, 비싼 양주 먹어야 되고 뭐 그러고 다니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해도 금방 씀씀이가 커져서 이 돈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월급 실수령에 1100만원 받아도요, 대출 8억 내고 10억 내서 월 이자를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내면 자신의 삶에 타격이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1000만원쯤 버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원리금으로 한 400 정도 내도 큰 뭐 무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상황에 놓이면요, 월급 실수령이 1000만원 받아도 한 400만원 날라가면 600만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에게 600만원의 실수령액이 생기면 되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돈에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저축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려 한 1000만원쯤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요, 씀씀이가 그 월급을 많이 받는 만큼 또 같이 커져서 의외로 못 모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모셨던 저희 고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록 임원 월급을 받지만 임원으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생활하는 수준은 예전에 과장, 차장 정도 수준으로 그냥 보통의 월급쟁이 정도로 살아가면서 나머지 돈을 저축하며 살면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이요, 살아가는 모습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주어지는 것인데,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많이 쓰면 안 모인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모으는 게 그렇게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아끼고 절약하고 살면 당장에는 푼돈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쌓이면 그에 덩달아서 자산도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저축해서 돈 모아서 그 돈이 목돈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사람들이 저축하는 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죠. 한 달에 100만원 모으면 그거 100만원 모아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냐. 100만원 고작 모아봤자 1년에 봤자 1200밖에 안 되고 10년 모아야 1억 2천인데 그 1억 2천 가지고 서울에서 집도 못 산다, 전세도 못 들어간다. 그냥 보증금, 월세 보증금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 뭘 그 돈 정도 모으겠다고 까불어 대냐. 차라리 그냥 코인하고 차라리 주식 투자해서 돈을 2배, 3배, 5배 늘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미국 주식 투자해라. 미국 주식 투자해서 배당 받아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그게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서 트럼프가 사방에 주변 나라들 상대로 폭탄 관세를 투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결국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압박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미국의 물가를 올리고 미국의 정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안에 미국 정시에 큰 쇼크가 온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올 정도입니까?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금액을 대거 현금화시켜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가 왜 그렇게 현금화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겠습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한다고 그가 최선의 결정을 한 거다 이러진 않겠지만, 나름의 또 하나의 신호로 봐도 괜찮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너무 함부로 까불어대며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인생을 좀 되게 우직하게, 답답하게, 재미없이 사는 거, 그리고 바보처럼 돈을 모아가는 거, 저축하는 거, 적금 넣는 거, 예금 넣는 거, 이게 어쩌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많은 이들에게 힘듭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돈 버는 게 쉽다라고 얘기하면 이 그를 의심해야 되는 거죠.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가짜가 넘쳐나고 있고 20대 30대들이 일어나기 싫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이 공짜 심리, 이 공짜 점심을 바라는 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공부는 안 했으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고 1등, 2등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 욕심 많은 이 학생들하고 똑같은 거죠. 일을 열심히 해야 인정을 받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연봉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일은 대충 하면서 연봉은 더 많이 받고 싶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개소리 하는 놈들이 되게 많죠. 요새 경제가 되게 안 좋긴 한가 봅니다. 최근에 저에게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 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연락하겠습니까? 정말 반가워서? 아니죠. 뭔가 인연을 엮어서 뒤통수 치려고 하는 건지 영업하려 해서 뭔가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좀 더 유의하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심사숙고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꽤 염려스럽고 꽤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언제 어느 때 폭탄이 뻥 하고 터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 확신할 수 없는 거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대비하며 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지금은 살 시기가 아니다. 최소 몇 년 뒤에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것 또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출을 내서 대출을 하루빨리 갚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대출을 내는 걸 권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욕심 부려서 영끌해서 못 먹어도 고 가보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항상 낮은 자세로 세상이 나를 어떻게 구워 삶을지 모르니 나를 어떻게 위협할지 모르니 항상 낮은 자세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쓰나미처럼 쓸려나가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 정신을 더욱더 굳게 먹고 좀 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마음속에 욕심이 혹은 잘못된 생각이 탐욕이 스며들진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가만히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 의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